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에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대창업의 시대, 자녀의 창업에 투자하라.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자, 드디어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창업 선배들의 노하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굳은 의지와 용기까지 얻어 가셨겠죠? 뭐라고요? 아직 조금 부족하시다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창업 새싹에서 창업 꿈나무로 무럭무럭 성장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노하우를 배우게 될지 기대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변호사, 공인중개사, 유튜버, 그리고 가수까지.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 노하우 알려준다더니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 얘기 들어보실래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게요. 지금 만나볼 대표님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 화려한 직업들을 두고 창업의 길에 뛰어들게 되신 건지 여러분도 한번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 창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그 마지막 시간,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오늘의 청년 기업가님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탱커의 임현서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탱커 주식회사라는 프롭테크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현서라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를 유튜버라고 하고 또 가수라고도 하시지만 조금 그렇게 불리기에는 민망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노래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다음 기회에 네, 한번, 다음 기회에. 불러주시면 제가 뜨거운 무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다음 기회에 꼭 모셔야겠네요. 네. 뜨거운 무대를 위해서.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와, 대표님 목소리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자 유튜버이자 가수이다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업을 소개하시면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신 거예요?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리저리 잠깐씩 하던 일들이 운이 좋게 미디어에도 노출이 되는 기회가 좀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신 분들이 이것저것 많은 수식어들을 붙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변호사인 것도 사실이고 공인중개사인 것도 사실이라서 제가 그 업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IT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리저리 재미있는 표현들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노래 시작했다. 가수시라고. 아니, 이 키워드는 어떻게 붙게 된 거예요? 제가 직업적으로 가수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노래를 좀 오래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좀 오래 해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학부 다닐 때 대학교 시절에 각종 가요제들을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가요제들을 나가서 좋은 이 결과를 얻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아르바이트 대신에 이런 가요제 나가가지고 상품 타고 상금 타고 하는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아르바이트 대신 노래 불렀다고요?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런 공연이나 뭐 행사, 대회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때 홍범서라는 인디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이 대회 나갔던 것의 상품의 일환으로 저희 이 디지털 앨범을 출시를 하기도 했고 그때 뭐 은퇴 앨범이라는 앨범을 내고 나서 은퇴를 했죠. 첫 앨범을 은퇴 앨범으로 내고 나서 은퇴를 한 굉장히 좀 희한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슈퍼스타 K나 미스터 트롯에도 잠깐 출연한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제가 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좀 TV를 통해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연예인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는군요. 연예인이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저는 연예인이 되지 못한 이무기. 그렇지만 이 IT 스타트업을 지금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무기여도 상관없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근데 사실 이묵이라고 표현은 하셨습니다만 앨범도 많이 내셨고 또 이런 서바이벌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고 생각보다는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좀 하셨던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엄친아란 소문이 있어요. 학교도 굉장히 우와 싶은 데를 나오셨다고. 예, 제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학부과정 졸업을 우와, 했고요. 그리고 네.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일을 또 하시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도 진짜 잘하고 놀기도 잘 노는 그런 되게 내 친구면 슬픈 그런 친구이신 것 같아요. 어, 엄마가 알면 안 되는 친구. 부모님들이 아셔도 사실은 별로 이제 상관이 없는 게, 뭐, 제가 이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거는, 음악 같은 거를 자꾸 하면서 네. 다른 데다 시간이 팔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뭐 어르신들께서는 사실 공부 잘하고 놀기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곤 하는데 네. 저는 음악을 논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열심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 노는 엄친아라기보다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일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 뭐든지 이렇게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고 높은 목표를 세워서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버라는 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요? 유튜버는 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유튜브는? 유튜브는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이제 해보라고 해서 그리고 한 번, 두 번씩 미디어 노출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 제일 편하게 제 채널, 제 매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유튜브 시작을 해서 그냥 제 유튜브 콘텐츠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제가 말하는 거를 줄줄줄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 혹은 뭐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 간단하게 잠깐 찍었던 거를 거의 편집 없이 올리는 것을 컨텐츠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올려도 그나마 관심을 갖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지금 굉장히 작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가 11만 명을 넘는다고 이게 웬만한 연예인들을 넘어서는 아니, 네. 웬만한 연예인들은 진짜... 요새 100만 명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웬만한 분들 아니고. 대단합니다. 사실 유튜브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일 눈에 띈 영상이 공인중개사 열흘 벼락치기라는 것도 유튜브 계정 안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자, 여기서 공인중개사가 등장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열흘 만에 실제로 벼락치기로 합격을 하신 거죠, 대표님이?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영상이 사실 많은 공인중개사 수험생 분들과 현직 공인중개사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네. 저희 회사가 이 중개 쪽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기술을 활용해서 중개사분들이 쉽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거래에 참여도 해보고 저희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프로덕트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자회사로 중개회사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하면서 투자 유치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내용 중에 아무튼 저희가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공인중개 법인이죠. 법인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이끌어 간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대표자로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급하게 투자 유치와 다른 경영 활동을 병행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워낙 벼락치기 상황이고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정규 법률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학창 시절 때부터 그나마 이 남들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 단시간에 벼락치기 하는 거는 되게 자주 잘 해왔던 생각이 나서 어차피 시간 자체를 오래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찍어서 업로드를 하면은 아마 되게 재밌게 이 시청자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하는 이 공인중개사 소프트웨어 그리고 부동산 쪽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주목도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실제로 반응들은 어땠어요? 재수 없다는 반응과 개중에는 이런 거 올려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수험생들한테 대체 왜 올린 거냐 네.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반응들
함께 대단하다. 그 열정이 뭐 본받고 싶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군가는 그걸 목표로 두고 몇 년씩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10달이 아니라 열흘이란 말이죠. 10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런 컨텐츠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 시험도 보셨잖아요. 네, 변호사 시험도 제가 시험을 보는 과정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이 여러 가지 올리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보는 것도 제가 건국 이래 최초 변호사 시험 이 응시 영상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네. 이제 뭐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변호사 자격 갖춘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 분야 그리고 법률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CEO다라는 것들을 많이들 쉽게 접하시는 환경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표님께 이런 표현을 쓰기도 그렇고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난 놈은 난 놈이다. 난 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예. 네, 듭니다. 네, 굉장하시다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남들은 하나 따기도 어려운 이 어려운 자격증을 2개나 따시게 된 거고 그것도 이걸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창업 아이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땄다라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도 약간 아까 반응 보이신 분들의 그런 마음 네, 좀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대표님의 부모님이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공부 열심히 시켜서 서울대를 보내놨더니 가수하겠다고 막 앨범 내고 방송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더니 아유 걱정된다 했는데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겠다고 하더니 열흘 만에 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을 또 합격을 하고요. 이런 아들이 정말 모든 도전만 하면 성공하는 이런 아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셨나요? 일단 뭐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반대를 하실 기회가 안타깝게도 없으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큰둥한 반대하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창업할게요라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를? 처음에 창업을 할게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러다 말겠지. 왜냐면 저도 창업을 어떻게 보면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했다기보단 얼떨결에 불이 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특히 또 학부를 다니면서 창업에 뛰어들게 된 상황이어서 그때 시점에서는 학업이랑 같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뭔가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실 기회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가속도가 붙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활동, 제 이 기업 경영에 필요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바빠지게 돼서 이제 막아서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에서 내 아들이 진짜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머님께서는 반대하실 수 있는 게 모든 부모님이 그렇습니다만 좀 안정적인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어머님은 특별히 더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저희 어머니는 이 중학교 교사로 이 수석 교사라는 보직 교사로 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평생 공무원으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월급을 이 주변에서 또 주는 일을 하는 친지들도 많이 없는 그런 또 가족 구성이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 외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뭐 본인도 공포감이 좀 있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없다.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탄탄대로일 수 있는데 아들의 그런 앞날에 뭔가 좀 많은 굴곡들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기도 했을 것 같아요. 형님도 반대를 하셨습니까? 형은 뭐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네.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형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의사시구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형은 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선 굳이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는 현실 없지만 형제. 예, 네.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런저런 그때 뭐 KBS 다큐멘터리 한번 찍을 때 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뭐 처음에는 가족들의 의견은 형을 포함해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이 또 많이 바뀌는 거를 우리 가족 구성원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저런 도전도 하는 인생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점점 봐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족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 데에는 시대적인 변화도 있지만 사실 이면서 대표님이 그래도 잘 해낼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 동생에 대한, 내 아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하면서도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크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는 않아 주셨던 거잖아요. 어머님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게 됐는지도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제가 학생 때부터 집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독립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제 용돈 정도는 어떻게 이제 커버를 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 유년 청년기에 부모님이나 저희 집안으로부터 지원을 좀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기도 조금 뭐한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항상 제가 자기 선택으로 선택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제 삶의 코스를 만들었던 부분이 적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내가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부모님으로서의 저희 어머니께서는 의견이 있으셨죠. 뭐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뭐 표현들은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대가 센 편이라서 그냥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우기면서 해왔던 케이스인 것 같고 네. 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말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고집을 워낙에 심하게 부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쓰실 방법을 찾으실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장난감 하나 사달라는 고집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걸려있는 어떤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집인데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막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적으로 살아오신 그런 환경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청취자분들도 느끼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뭘 해도 할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혼자 알아서 뭔가를 잘 이뤄오셨고 그리고 잘 나아오셨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방송 콘텐츠를 듣고 계신 분들은 사실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서 창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잠깐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주변을 보더라도 전형적인 부모-자식 관계라는 것을 상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부모님께서 자식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 쌓아온 세월에서 제가 해왔던 행동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어머님의 태도 이런 게 합쳐져서 뭐 극렬한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의사를 관철할 수 있었던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그게 아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반응도 그렇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거는 삶의 코스에서 정말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이 국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한 가지의 이 만능 해결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여러 가지 갈등을 저도 이 가정에서 겪다 보면은 생각이 나는 게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이 표면화해서 모든 거를 이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드는 방법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 창업을 하는 거를 반드시 알릴 필요까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저희는 뭐 창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좀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집안에서 이 예기치 못하게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내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거나 하면은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의 누수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결국 부모님 설득하고 뭐 여러 가지 확신을 드리는 거는
내가 뭔가 이루고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런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서 갈등을 표면화하는 그런 것들 막을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애들이 창업을 하면 안 되지라고 지금 부모님들의 격한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께도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꼭 염려하실 만한 건 아니다.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모님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그 집문서를 들고 도망을 가서 집 팔아가지고 소판돈 가지고 집 한 돈 가지고 거덜내는 그런 창업이 아니라면 창업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청년 창업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얼만큼 직무 역량이 향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다음 성공을 어떻게 일궈낼 수 있을지 단련이 되는 과정을 창업을 통해 겪을 수가 있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녀분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런 직무 역량을 쌓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진취적으로 창업을 생각하고서 그걸 기획하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창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무 역량을 필요로 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거치다 보면은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적으로 훨씬 많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배움의 시간이 이제 당연히 의미가 있게 되는 거라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지나치게 떠안고 진행이 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일단 걱정을 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창업이 성공의 길을 가든 아니면 안타깝게도 실패의 길을 가든지 간에 어쨌든 학생 시절에 배울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학생 창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열렬히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셨고요. 자, 그럼 대표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뭐 사실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막 변호사 일도 공인중개사 일도 그렇게 척척척척 따내실 정도라면 뭔가 이거 아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어머님이 아닌데도 저도 들거든요. 창업을 왜 결심하셨을까?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우연한 계기에 창업을 한 케이스고 친구들과 같이 네. 동료들과 같이 창업을 정말 얼떨결에 한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서울대 학부를 마칠 때쯤에 이 카이스트에 있는 전산 전공한 친구들과 함께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추천 서비스들을 좀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다가 거기서 조금 더 유망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 떠오른 순간에 부동산 분야에서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네. 탱커 주식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또 이 창업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아직까지도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고 또 서비스로 만들어내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렸고, 저희는 아무튼 부동산의 뭐 시세 산정, 거래 예상가 예측이나 부동산 공적 장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 탱커라는 곳이 어떤 회사인지 지금 간단히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2015년 말에 법인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4월에 첫 서비스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금융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저희 블리츠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B2B 서비스로 지금 기업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대구은행 등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심사 자동화 서비스고요. 그리고 닭집이라는 DOC, ZIP 그래서 꼬꼬댁하는 닭이 아니라 도큐먼트의 닭을 따서 만든 닭집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대고객 대국민 서비스로 누구나 다 들어와서 부동산 장부를 간편하게 열람하고 나아가서 공인중개사 분들은 여러 가지
공인중개 거래, 부동산 거래 간편하게 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탱커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런 회사를 설립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게 또 궁금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면수 대표님이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이유들 그리고 또 창업 스토리까지도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